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입니다. 2022년 11월 20일이고요. 오늘 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레버리지로 흥한 자, 레버리지로 망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이제 FTX 사태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걸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샘 뱅크먼 프리드 자체가 레버리지 투자로 엄청나게 단기간에 최근 한 3년 동안에 많은 수익도 거뒀고 했지만 결국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그 FTX 거래소하고 또 알라메다 리서치 두 군데가 이제 상호 출자를 하고 고객의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한 160여 개의 자회사를 또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크게 흥했지만 한 번에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출 없이 1억 원을요. 그런데 이 투자를 잘해서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2억 원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억 원을 가지고 1억의 수익이 났으니까 더 불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그 2억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2억 원이 있고 또 2억 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총 얼마가 되죠? 4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억을 갖고 투자했을 때 잘 되면은 100% 수익이 났다고 치면 8억 원이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4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투자한 자산이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나면은 1억이 되지만 자, 내 원금이 1억이 있었죠. 그런데 1억을 빌린 돈을 레버리지가 빌린 거니까 이 1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갖고 있는 1억 원을 가지고 1억을 갖고 나면 내가 가진 자산은 0원에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나가는 거는 매월 또 그 레버리지에 대한 뭐 이자가 나간다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할 때 한번 경험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때 이제 선물 투자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익이 잘 나지 않거나 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있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선물 투자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자, 내가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1, 2%씩만 수익을 내면은 한 달이면 30%, 뭐 1년이면은 뭐 한 365% 정도 수익을 내면은 되겠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자, 힘듭니다. 일단 왜 힘드냐면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배팅을 한 지점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방에 배팅했을 때는 얘가 또 오르면 안 되니까 그걸 전전긍긍하면서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엄청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0만 명 중에 저는 한 1명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80명입니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 선물 투자로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800명이 되겠고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선물 수익이 난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에 8,0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선물 투자만 그러하겠습니까? 현물 투자도 저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힘들 수가 있다. 어쩌면 하버드나 MIT에 입학하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물 투자가 정말 어려운 거고 현물 투자도 물론 어렵지만 저는 선물 투자에 비해서는 현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레버리지가 2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욕심에 이만큼을 벌었다고 칩시다. 이만큼의 레버리지를 더해서 결국 폭삭 망하게 된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20년 전,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해외 선물 투자 이런 쪽에서 이름을 날리던 분들이 국내에도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끝이 말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방송에 나오던 분들도 사라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그 팩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장세가 좋지 않죠. 주식도 좋지 않고 선물 투자로도 충분한데 굳이 선물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투자함에 있어서 몸이 망가지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수익금을 많이 잃고 원금이 작아졌을 경우에 선물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했던 말이지만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유튜버 같은 분들이 선물 투자를 부추기거나 본인이 하는 방송에 선물 레퍼럴이라고 그러죠. 거래소에 가입을 시킨다거나 투자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몇천 프로, 몇만 프로의 수익을 냈느니 하는데 다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거래소하고 짜고 얼마든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저는 빠지지 않기를 권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은 레버리지로 흥한 자, 레버리지로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아침 지금 9시경 정도 됐는데 제 생각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